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제3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MC 카메론입니다. 요즘같이 후덥지가 않은 날씨에 밭에 나가신 것도 좀 지치더라고요. 텃밭에서 키운 연한 열무를 우리 패널 중에 뜨레비님이 담그신 것을 제가 얻어서 먹었는데요. 너무 시원하고 아삭한 맛이 아주 그 맛에 반했습니다. 직접 가꾼 음식이 몸에도 좋고 나눠주는 기쁨이 있는 내 밭이 있다는 게 이런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텃밭 잘 가꾸기 시간이죠. 패널 여러분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닉네임 봄비이고요. 네. 예.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부 몽상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텃밭이 건강에 필요하고 유익하고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텃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만의 그 특별한 또 낭만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남의 텃밭에서 과일이 먹고 싶고 이런 계기도 있었지만 그 타샤 튜터라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잖아요. 그분의 정원이라는 그 타샤 튜터의 정원과 타샤 튜터의 식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타샤 튜터라는 이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자기의 텃밭에서 정말 다 가꾼 것만 먹거든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100세가 넘을 때까지 사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예쁜 그림과 예쁜 글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삶이 너무나 동화같이 아름다운 삶을 그분이 사셨고 그분의 밭에서 나는 것들로 그 책을 내셨잖아요. 타샤투의 식탁이라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런 로망은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나만의 텃밭을 가지고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늙어가야지. 그러니까 늙어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네. 이제 그런 로망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혜요님을 알게 됐고 이제 혜요님은 15년째 도봉산 입구에서 텃밭을 하고 계세요. 거의 전문가시죠. 뭐 완전히 뭐 아무렇게나 막 만져도 뭐가 막 자라고 이러시는 분인데 이제 그 선생님 텃밭에 작년에 놀러 갔어요. 근데 텃밭 옆에 앵두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앵두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차를 마시고 도시락을 먹고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비가 오는 날에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그것이 운치 있고 낭만적이고 단지 건강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낭만이 빠지면 아무 재미가 없죠. 근데 이 텃밭은 어떤 그런 낭만을 일깨워주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희도 보면은 동네도 이렇게 텃밭이 있는데 저도 거기서 잠시 쉬었다 오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서 차 한 잔을 함께 나누는 것도 너무 좋고 뭐 그 먹거리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뭐 그런 힐링이 되는 것도 다 좋지만 저희들이 특히나 도봉산에 있는 텃밭은요. 바로 그 도봉산 그 등산로 입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텃밭을 하러 갔을 때는 정말 나무가 하나도 없는 정말 아주 앙상한 나무 가지들만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너무나 무성해져 있는데 정말 밭 한 번 보고 산 한 번 보고 밭 한 번 보고 산 한 번 보고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들 치유가 되죠. 일상에 치유가 되고 너무나 되고. 아름다운 산과 그 밭과 그리고 너무나 맛있는 이 쌈과 건강에도 김치와 좋고.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옆에 그러면 텃밭 대기가 되시는 선생님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혜요라고 하는데요. 이게 내가 아는 언니가 이 닉네임을 지어줬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긍정의 느낌으로 살라고 해준 거예요. 뭐뭐 해요. 예, 부정이 아니고 긍정의 그 혜요입니다. 네, 해요. 좋아요. 우리 이제 알았어요, 이제야. 한문 풀이도 있고 아주 한글 저기도 괜찮아요. 뜻이 괜찮죠? 네네, 좋아요. 네. 입에 딱딱 붙어요. 혜연님, 그렇게. 예. 그래서 닉네임은 몇 개 있는데 이걸 좀 앞으로 이쪽에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네. 텃밭은 제가 노원구 살 때도 도봉구 처음에 1회 때부터 제가 텃밭 시작했었고요. 오, 완전히. 예. 한 가격이 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할 때는 얼마였어요? 6만 원이요. 6만 원 시작했는데 지금은? 12만 원? 와, 몇 년 사이인데 이렇게 올랐죠? 거의 처음 했을 때가 몇 년도에 시작하신 거죠? 그게 연도라고 내가 상계동 살 때니까 몇 년도라고 내가 얘기할 수가 없는데 한 10년 10년 넘게? 넘었어요. 어쨌든. 오, 야.
그럼 이 텃밭 문화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하나 어디 공고물을 보고 나서 그게 공지가 이렇게 있길래 그냥 바로 가서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시작하신 난 거예요? 저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근데 원래 서울 주민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또 근데 하시고.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주변 그 환경 같은 게 시골의 그 풍경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게 내가 항상 그리워했나 봐요, 되게.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뛰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또 그다음에 옆에 계신. 네, 저는 대화명 얘기했는데요. 봄비 선생님 대화명 되게 좋으네요. 저는 뜨레비라고 합니다. 대화명을 뜨레비라고 한 이유는 뜰에 내리는 비의 준말이에요. 연관되네요, 비. 네, 저도 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뜰에 내리는 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이렇게 넓은, 내가 굉장히 정원이 넓은 집에 그 테라스에 앉아서 그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정원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화명을 되게 좋아해요. 역시 도시녀들은 그렇죠. 도시녀들은 틀리네요. 아니 근데 우리 옆에 봄비 선생님은 워낙 그 작가 지망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시적이시고. 저 지난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1회 때 몽상.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봄비 선생님 뭐죠? 100일장에서 1등 먹으셔가지고 상금도 타시고, 네, 그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커피 쏘셨어요. 네네. 재작년인가? 저는 빵도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빵 같이. 네, 저는, 워낙 시댁도 그렇고, 우리 친정도 그렇고, 다 서울이에요. 저야말로 진짜 도시녀, 예, 도시녀예요. 서울 토백이에요. 완전 광화문 쪽, 그쵸? 네, 완전 도시. 네, 삼청동. 네, 그래서 그런 텃밭이나 이런 건 정말 생각하지 않았고요. 네네. 또 텃밭을 하게 된 계기도 저는 결혼과 동시에 저희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 것을 멈추게 했어요. 정말 고맙게도. 그래서 그동안은 정말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크기까지 저는 집안에서 한 일이 어떻게 하면 식구들한테 맛있는 걸 먹일까 뭐 이런 거 요리에 착하시다. 아니 요리에 관심이 같이 있고, 집에 있어도 그런 생각 안 한답니다. 다른 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바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내다가 내가 음식을 만들어도 다 가족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였고 그랬는데 그 외부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먹거리에 대해서 위험한 상황을 맞아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먹거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내 식구들에게 조금 더 좋은 먹거리를 먹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행복증식 동북 생협에서 강사 그 양성 과정이 있어서 저희 교육 받았잖아요. 네네 저 때문에 네 그 강좌를 들으면서 굉장히 먹거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아 이게 먹거리가 위험하구나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좋은 먹거리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생협에서 바른 식생활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른 식생활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의도 나가고 하는 와중에 방학골 복지관에서 텃밭을 분양한다는 그런 그 공고를 보고 제가 그 연산군묘 뒤에 있는 영인의 텃밭에 하나 분양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정말 텃밭에서 나는 것들이 모두 비료를 주고 농약을 치고 이래야지만 그 식물이 다 자라는 줄 알았는데 제가 1년 해보니까 절대 아니었고요. 비료 한 방울 안 주고 정말 농약 맞아요. 하나 안 썼는데도 너무 신기해요. 네, 약간 벌레에게 좀 나눠줘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채소를 갖고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텃밭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각각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한마디씩만 지금 텃밭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왔는지 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추나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슈퍼마켓에서 예쁘게 포장된 것들만 이렇게 사 먹으면서 마치 이게 하나의 공산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온 물건처럼
당연히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됐어요. 파프리카도 당연히 이쁘게 포장되어 있고, 비닐로 비닐로 딱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먹거리면서도 이게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의 물건처럼, 상품처럼 이거를 이렇게 사면서 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메이커까지 따지면서 뭐 예를 들면 복숭아는 뭐 햇살에 해서 메이커 이제 이런 것들한테 메이커까지 붙여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가 이것들의 씨앗이나 모종이 땅에 이렇게 심겨지고 그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자라나서 정말 뜨는데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정말 땅에서 이게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서 이것이 자라나는구나. 이게 정말 나올까? 그 추운 날 이걸 씨를 뿌렸을 때는 이게 나올 거라는 생각조차도 안 들 정도로 너무나 그 과정을 보지 못하고 저희는 항상 결과물들만 사 먹다 보니까 그 어떤 자연과 너무나 멀어지고 너무 유리되어 있는 그런 저희들이 사실은 자연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텃밭은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고 이것들이 정말 햇빛과 바람과 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예쁘게 자라나주고 정말 우리 몸에도 유익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준다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하고 정말 어린아이들이 처음으로 본 것처럼 제가 40이 넘었지만 저 역시도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그거는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정말 저희들이 도시녀, 도봉구에 아세요, 의미가? 시골 여자. 도시에 살고 있는 시골 여자. 네. 진짜 그야말로 시골년처럼 살고 있네 우리가. 근데 이게 텃밭을 하면서 우선 이렇게 작년에도 하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몇 년 오랫동안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 가족들의 반응이 좀 어떠세요? 가족들은 특별한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은 그냥 일상이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당연히 그런 거 먹는 사람인 걸로 인식이 되지. 오, 벌써요? 뭐 벌써라니요. 어렸을 때부터 먹어가지고 특별한 일이 아닌 거라고 난 지금 우리는 인식이 되는데 엄마가 당연히 하는 일. 그 저희 집은 텃밭에 대해서 우리 남편도 아까 가족들은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엄마 왜 저렇게 유난스럽게 굴어? 뭐 생역 거 먹어야 된다고 유난을 떨더니 이제는 직접 이렇게 가꾸기까지 재배까지 먹느냐고 유난스럽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텃밭에 우리 가족들이 한번 가보고 나더니 지금은 고등학생 딸도 그 수학하는 재미, 우리 딸은 고3이잖아. 그냥 수학하는 재미인 거고요. 또 도시에서 살기만 했던 저희 남편은 굉장히 그 시골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와서 쫄대 같은 거 박아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요. 지금은 저보다 틈 있을 때마다 밭에 와가지고 열심히 같이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텃밭이라는 게 우리가 그 수확하는 재미가 일단은 이것이 정말 씨만 뿌렸을 뿐인데 그리고 물만 줬을 뿐인데 이렇게 저희에게 이렇게 신기하게 정말 옆에 봄비 선생님처럼 공장에서만 가져다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걸 내 눈앞에서 수확해서 먹고 또 그 맛이 또 틀리거든요. 외부에서 사오는 상품과 직접 따서 먹었을 때 바로 즉석에서 먹었을 때 맛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가족들이 지금은 느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밭에 나와요. 그러니까 매주. 이게 되게 에피소드 같은 게 지난 주말이었나요? 저랑 만났을 때? 네. 그러니까 어디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남편 되시는 선생님이 다녀오셨다가 뜨르베 선생님이 옷을 준비해갖고 이렇게 평상복으로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아주 텃밭 패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난주 토요일 날인데 결혼식이 있어갖고 결혼식을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텃밭에 그 물 주러 간 시간에 집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텃밭 간다 딸과 그랬더니 그럼 자기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들렸다 와라 그랬더니 자기가 직접 텃밭으로 온다고 해서 그 예복 차림이었어요. 와이셔츠예요. 양복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을 시켜 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옷을 챙겨가지고 간다는 게 반바지와 티셔츠를 가져가고 신발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반바지와 티셔츠에 그 양복 구두를 신고 제가 사진을 찍었잖아요. 텃밭 패션의 완성은 바로 그거네요. 그런데도 되게 즐거워했죠. 네,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좀 창피했지만 장화를 어서 또 긴급 또 준비해 구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아니 다 가지고 오면서 신발은 안 갖고 왔냐고. 그래서 막 그 동네 새로운 텃밭 패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찍어놨어요. 기념으로.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어요. 아 도봉에다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 사진.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가족들이 전 부러웠어요, 솔직히. 와라, 가라, 죽어당하고 먹는 거는 그때 열무김치 있잖아요. 맛있게 네. 먹고, 오질 않는. 그것만 잘해줘도 돼요. 그것만 잘해줘도 그것도 안 먹고, 뭐 이거 뭐야 이런 사람보다 네, 그래서 맛있게 먹어주는 게 얼마나 키운 큰 거좀 일이지. 봐라.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집들이를 했는데 그때 아침에 텃밭에서 쌈을 잔뜩 따왔어요. 네. 그리고 열무도 다 뽑아오고 그래서 이제 그 쌈을 가지고 불고기 이제 쌈을 해 먹었는데 다른 반찬도 안 하고 정말 딱 쌈하고 불고기 뿐이었는데 반응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쌈이 너무나 맛있었기 때문에. 종류가 많잖아요. 종류도 또. 너무 로메인 상추 치커리 그리고 겨자잎 정말 너무너무 많은 종류와 너무나 싱싱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쌈을 먹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텃밭을 안 하면 그 다양한 쌈을 먹을 수가 맞아요,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 상추가 비쌀 땐 저희들도 간신히 한 장 이렇게 싸서 먹는데 저희 텃밭을 하는 사람들은 맞아. 고기 한 점에 상추가 대충 3장에서 5장을 얹어서 싸서 먹을 수 있죠. 이 쌈이 한 네. 6월 달까지 먹을 수 있나요? 저희가? 아니, 지금? 지금 이제 5월 말이니까. 6월 달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장마 네, 전까지? 덥고 이제 네. 얘네들이 대가 올라오면 그때 이제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대신 없는 게 아니고 다음 타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추나 가지나 깻잎. 얘네들이 깻잎을 또. 예. 그래갖고 그거 쓴맛 종류들은 계속 가고 케일도 가니까 그러니까는 종류만 다르지 계속 쌈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채랑. 그리고 대추토마토가 꽃이 피었어요. 노랗게. 근데 정말 그 꽃이 얼마나 예쁜지 그거를 왜 그런 시가 있잖아요.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 나도 그렇다. 그런 시가 있어요. 비슷한 여기 또 시가. 완전히 근데 문학적이야. 제가 그 처음으로 대추토마토 꽃이란 거를 볼 기회도 없을 뿐더러 맞아요, 여기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정말 조그만 노란 꽃인데 마치 백합꽃을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자연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텃밭인 것 같습니다. 오이꽃도 되게 예쁘고요. 가지꽃도 보라색으로 되게 예뻐요. 보통 저희들이 그 열매 맺는 그런 채소들은 열매만 보지 꽃은 맞아요. 우리가 들여다볼 수 맞아요. 없는데 진짜 맞아요. 가지꽃, 야채꽃은 볼 기회가 네, 없죠. 가지꽃도 정말 보라색으로 너무 예쁘고요. 완성품만 먹다가 그 네. 과정을 본다는 거. 네. 사실 애기들도 지금 다 큰 애들 안 이뻐요. 애기들 클 때가 이뻤거든요. 걔네들 그때 아기일 때 너무 예뻤던 그 기억으로 지금까지 걔들을 이뻐하고 사는데 이 야채도 이 꽃이 피고 이 아기였던 모습을 보면 아까워서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잘 먹을 것 같아요. 근데 텃밭 하면서 좀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는 이렇게 막 환상 좋은 그러니까.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저께도 띵볕에 나가서 풀을 메고 뭐 이렇게 걸음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텃밭은? 그 더운데 뜯어 먹은 거면 먹은 거 기쁘잖아요. 근데 그 뒤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모르는데. 지금부터 이제 풀이 나기 시작해요. 아. 풀에 잔풀. 아직 그래. 모르네요. 네, 기세에 눌리고 그 더운 거를 해줘야지 케어가 돼야지 이거 되는데 아직 지금 그 맛을 모르셔서 그래. 그 더운데 이거를 지탱해 나가서 그때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러니까 조금 좋아했던 사람이나 아예 관심 없던 사람은 그때 지친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그때 그것도 요시인가 즐길 수 보다. 있어야지 힘든 거. 그리고 단점이 그거죠. 음. 우리가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미가 좀 생길 수 저 있다는. 햇빛 알러지가 있거든요. 잠깐 이렇게 했는데 안 발랐다가 완전히 돋아가지고. 그러면은 노하우를 좀 햇빛을 막는 노하우를 좀 그거는 알려주세요. 오전 오후에 해야 되고 우리가 모임은 비 오는 날 만났으면 좋겠어요. 텃밭에서 모임은 우리 다음 주에 이번 주인가요? 금요일 날 텃밭 모임 또. 예, 아니 그리고 31일. 그거 더 햇빛을 두려워하면은 이게 힘들어요. 이게 자기가 그것도 좋아해야 돼. 햇빛도 좋아해야 되고 맞아. 그 풀 나는 것도 좋아해야 그렇죠. 되고. 기미 생기지 않도록 예. 선크림 단단히 그 지- 바르고. 풀이 네, 지금 나기 그래야죠. 시작하면 얘네들은 일단 야채들 자라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네 이기기가 힘드는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풀인데 해요샘은 이게 뭐다 해서 심어 놓으시더라고요.
풀도 반찬으로 제가 볼 때는 먹습니다. 풀같이 보이는데 네. 이것도 먹는 거야 밟지 마. 얘는 뭐 개똥쑥이야. 얘는 뭐야. 그런 것들을 그런 걸 보는 눈이 이렇게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고 그런 눈들이 생기는 그게 아마 그래도 애정이 몇 년 차가 되는 거지? 15년 아니 차? 몇 년 차례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관심? 그런데 너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하고 나무하고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집에 있는 거는 잘 못 키우는데 밖에 나가서 산과 들에 있는 그 풀 종류가 너무 궁금하고 아주 이뻐 죽겠어요, 진짜. 네, 현대판 허준 선생님이십니다. 그 독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가려내셨을까요? 허준 선생님은 다 먹어봤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아니 왜냐 굳이 저기 상추를 굳이 길러서 먹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도 좀 맛있는데 질경이를 잡초라고 뽑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질경이를? 숭이랑 질경이 같은 거를 저기 걔네들이 계속 무한 뭐 애들이 막 복제는 아니래도 계속 옆에 계속 나거든요. 그러니까 뽑아서 한 접시씩 먹고 뭐 비름나물 같은 것도 놔두면 한 접시씩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먹으면 맛있는데 그 잡초라고 자꾸 뽑아버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잡초인 줄 알고 다 뽑았던 거예요. 아, 선생님 뒤에 계시는 분 아욱이요. 제가 모종 아욱을 그분도 저랑 작년부터 같이 하신 분이라서 그 아욱 모종을 제가 심고 한 3뿌리 정도 남아서 카메론 선생님 드리려 했더니 카메론 선생님이 일단 심으셔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분 안 오신 틈에 빈 곳에다 제가 아욱을 심어드렸는데 이번 주에 가보니까 그 풀인 줄 알고 다 뽑아버리신 거예요. 열무 뽑으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내가 옛날에 그래서 제가 그거 하는 거. 이거 아욱인데 왜 뽑으셨어요 했더니 막 풀인 줄 알고 뽑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일단 비료 같은 걸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파는 그런 물건들보다는 좀 약간 작죠. 규모가 좀 작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혜호 선생님은 어떤 것들을 대처하세요? 저도 뭐 내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거나 이렇게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 걸 참조를 해요. 그래갖고 근데 그 상추 같은 거 그냥 밥 가를 때 비료만 주고 한 거는 지금까지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근데 지금부터 이제는 얘네들이 좀 영양분이 모자르잖아요. 보충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것저것. 뭐 주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쌀뜨물, 액비? 쌀뜨물 뭐 그 EM 뭐 그 발효시켜서 쌀뜨물 그것도 뭐 줘야 되고 그런 것도 줄 수 있지만 계란 칼슘 액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요. 계란 껍질인가요? 껍질을 이제 식초에다가 이렇게 담가나요? 담가 놓으면 얘네들이 이제 칼슘 액비가 돼요. 그런데 얘네들을 뿌려줘야지 열매들이 이제 실하게 클 수 있고 그다음에 난황류라고 그거를 이제 뭐 기름하고 섞어가지고 또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주는 거 그거 줘야지 상추가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끊임없이 줘야 되는데 맛있는 것만 저 봄비님 먹죠. 난 뒤에서 끊임없이 그걸 준다는 줄 안 건데. 봄비 선생님이 제 밭 옆에서 얘네들을 너무 돌봐주셔가지고 제가 좀 집이 멀어요. 그리고 최근에 바쁜 일이 좀 많아서 밭에 자주 가지 못하고 사실 먹기만 했거든요. 저도 그 쌀뜨물 액비하고 계란 껍질 칼슘 액비를 만들어서 주는데 작년에 혜요 선생님께서 그 아들 오줌 액비 만들어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방법을 좀 배웠었어요. 근데 혜요 선생님네 아기는 남자라서 사내 아이라서 오줌 받기가 굉장히 수월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없는 사람들은 남편 거를 대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가십니다. 술 먹고 그러면 또 싫어요. 남편 거 받으라 했는데 아침 거라고 하던데. 깨끗한 거. 그래서 남편 오줌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기 병에 그 생수통에다 받기 쉬우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그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간단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남편 거는 도저히 못 받고 고등학교 다니는 딸내미로 오줌을 좀 받아달라고 했더니 5강 있어요, 5강.
엄마가 막 미쳤냐고 무슨 오줌을 받아달라고 저는 하냐고. 지하철을 타고 사실은 도봉산 밭에 와요. 아, 근데 지하철. 이제 오줌 들고 지하철을 타면 참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참 아니 페트병에다 꽉 막고 오는데 괜찮을까요? 누가 뭐라고 저기 가방 열어보나요? 근데 그 열 때는 냄새가 나더라고. 옆에서 그때 어떤 근데 옆에 그거는 안 되고 그거는 섞여야 안 돼요? 되고요. 숙성을 시켜요. 네. 오줌을 받아서 그것을 EM하고 섞어가지고 오랫동안 그 발효를 시킨 후에 열면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또 얼마 전에는 그 음식 쓰레기를 주셨는지 막 그 냄새 있잖아. 썩는 내가 너무 그때 발효가 안 된 생 그 음식을 그러니까. 주면은 거기서 썩기 때문에 묻었나 봐요. 열이 나가지고 걔네들이 죽어. 그러니까 오히려. 음식 찌꺼기 같은 걸로 퇴비할 수 있는데 음. 그 짠기가 소금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들어가서 미생물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 소금기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음식물을 밭에다 주시면 안 되고요. 그걸 좀 말리거나 그러니까 애나 해서. 밭, 네네. 정말 밭이나 정성이 들어가야만 잘 되는군요. 그 정말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못하더라도 좋아하고 관심 있으면 좋은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뭐 다 좋아할 수는 있는 소질은 있겠지만 아닌데 억지로 하면 너무 스트레스라고 그쵸. 할 수가 있어요. 먹는 건 다 좋아하는데. 맛있게 먹어주면 될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열심히 이렇게. 짓는 사람은 짓고 그냥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농사 짓는 사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또 받으면서 막 고마워하고 막 즐거워하니까 주는 사람도 좋고. 제가 그쵸? 저기 어. 저 다니는 카페 그 주인장한테 그분이 피크로이 씨앗을 준다 그래서 네, 달라고 했더니 근데 오래됐다고 텃밭 농장 한지 그랬더니 그냥 박스로 보내겠다고 해서 종류별로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피클로이요? 모종을. 근데 피크로이는 정작 죽어서 못 주신다 그러고 다른 걸 줘갖고 그냥 여러 사람은 같이 나눔했는데 되게 좋아요. 간지대님 고맙습니다. 저도 요번에 혜호 선생님이 종자를 되게 많이 맞아요.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토종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네. 지식도 그래서 많으시고. 요번에 그 혜호 선생님을 통해서 진짜 평소에 잘 안 하는 그런 거 많이 심었어요. 희한한 일은 많던데 보니까. 네, 그렇죠. 저 요번에 자랑할 만한 것은 제가 루꼴라를 심었어요. 혜호 선생님한테 씨를 받아가지고 루꼴라가 보통 그 서양에서 그 이태리에서 피자 먹을 때 그 얹어 먹는 루꼴라 바지락은 다른 건가요? 바지락은 좀 틀리고 열무 약간 비슷하게 우리나라 생겼어요. 열무 네, 비슷하게 보니까. 생겼는데 피자 먹을 때 올려서 같이 네, 먹으면 그러면 그 그 씹어 상큼한 먹으면 맛이. 진짜 너무나 고소하고 정말 맛있는데 이렇게 심었더니 벌레가 조금 먹긴 했지만 루꼴라가 잘 폈어요. 그래서 이 루꼴라 시식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루꼴라를 보통 샐러드로 먹거나 피자에 얹어 먹거나 스파게티에 얹어 먹거나 그게 다였는데 그렇게 먹고도 좀 남아서 전 오늘 아침에 물김치 담고 왔어요. 네. 그걸로 물김치 담으셨어요? 한번 담아봤어요. 이게 물김치가 물김치가 너무 네. 잘 담가세요. 루꼴라하고 그 미나리 옆에 있는 예, 미나리. 미나리하고 텔레비샘은 김치 담는 걸 돌나무하고 겁내지 않으신답니다. 해서 한번 물김치 담가봤어요. 익으면 여러분 맛보여드릴게요. 근데 저와 카메라 선생님은 김치가 무서워요. 묻어먹는 것만 좋아해. 네, 담그려고 하면 왜 이렇게 무서웠고 겁이 나는지. 그것도 그렇고 삼채라고 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번에 혜요 선생님을 통해서 삼채라는 그것도 것도 물김치 담으셨어요 또?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될 거예요. 삼채는 보통 뭐 샐러드로 먹고 뿌리로도 샐러드나 뭐 묻혀서 저기 먹는다고 하셨는데 뭐든지 처음 다 먹는 되는 거라. 것 같아요. 어떤 그리고 요리든지 뭐 몇 적응이 월에 되고. 심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아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아니 알고 계신 텃밭을 게. 하다 보면 왜 다시 그러니까 해가 다시 바뀌지 않는 한 그걸 놓치면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지식이 놓치면 안 되니까 절기마다 예. 딱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고 뭐 다른 거는 뭐 공부를 좀 오늘 뭐 밥을 안 먹었으면 다음에 먹어도 되는데 이 텃밭은 아니에요. 그 절기에 지나가면 다시는 안 와요. 그래서 1년 정말 지나야 돼. 농부같이 절기를 다 아시더라고요. 그 텃밭 보면요 주변 그 분들하고 좀 친하세요? 같이 하시는 그 분들하고 옆에 밭. 친하게 되죠. 그쵸. 근데 그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또 얘기하게 되고 친하게 돼서 네. 서로 또 모종을 주고받고 나누는 또 그런 거. 네. 많이 퍼뜨려요 나는 근데 그래서 혹시 절도 사건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종종 절도를 할 있어요. 뻔했어요. 예. 아니 항상 정조 있어요. 항상 있어요. 혜원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상 주로 어떤 사람들이 절도를 하나요? 주변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아는 그 사람. 밭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냥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끔가다. 장 보러요? 마트 안 가고. 마트 안 가고. 예. 아, 근데 마트 남의 대신으로. 아는 인맥 아는 사람 말고 아, 모르는 사람도 사람이? 가방 들고 들어오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럼 자기 밭처럼. 어저께 텃밭에 갔더니 새벽에 와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자기 거 아닌데 상추를 뜯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치, 왜냐면 우리는 알잖아요. 저 밭이 주인. 아, 누구. 오래 네. 하신 어. 헤어섬은 아시더라고요. 근데 주인을 또 대충. 어저께 텃밭 주인분이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뜯고 있으니까 막 야단쳤다 그러더라고요. 아, 텃밭 주인. 저도 열심히 물 주고 힘들게 예, 키웠는데 작년에 저도 당기가 두 뿌리 당기 심었었는데 그게 또 당기도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 깨가 들깨가 굉장히 높이 자라 있어가지고 제가 그 깨나무 깨 뒤에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귀 그거 있는 거를 뜯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제 건데 그거 왜 뜯어 가시냐 그랬더니 전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네 지나가시다가 그분도 뭐 위에서 텃밭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 느낌은 들었는데 자기가 당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조금 뜯어간다고 역시 훔친 미안하다고. 사과랑 훔친 야채가 맛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렇다고 거기서 싸울 수도 그치요, 없는 맞아요, 거고 또. 그래서 그냥 뜯어 가시라고. 근데 이제 키워본 사람들이라면 근데 좀 얄미웠어요. 그거. 더 안 뜯지 않을까, 없는 줄 남의 알고 것을. 와서 네. 뜯어가서. 근데 이거 되게 웃기는 게 보면은 너무 잘생긴 거 보면 뜯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우리 마음인데요.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참을 정말. 수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밭을 또 아는 사람들, 오래 나온 사람 남의 밭을 잘 안 건들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고추 따다 죽으신 분들 있어요. 전기망을 쳐놓으셔가지고 그 시골에 놀러 갔다 여행객들이 여행객들이 남의 밭에 고추를 보고 탐스러워서 딸려다가 전기에 감전돼서 사망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경각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떠실지. 그냥 아니 근데 남의 거는 이제 맞는데 좀 뜯어 먹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열심히 키운 사람 힘들죠. 아이고, 또 오늘도 지금 이렇게 텃밭 이야기로 그냥 계속 하면 끝도 없이 막 이렇게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텃밭이라는 게 계속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가끔씩 시간 될 대로 자주 나가는 편인데 거기서 이제 텃밭 이렇게 모종을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요. 뭐 어머님 이야기들 들으니까 에피소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 텃밭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또 즐거운 또 이제 텃밭 생활이 저희들한테 삶이 됐잖아요. 많이 홍보도 좀 해주셨고 도봉구 살면서 이렇게 저희가 산하고 가까우니까 밭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들이 좀 이렇게 추억 같은 걸 남길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즐겁게 더 살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더 즐거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어떠셨는지 방송이 텃밭 이야기 첫 방송이 돼서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는 네. 마이크를 댔을 적에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텃밭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정말 남편 오줌 얘기까지 다 하고요.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우리 텃밭에 대해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옆에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그렇죠. 나누니까 동질감도 느끼고 또 이거 굉장히 우리만 알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어서 같이 텃밭을 해서 좋은 그 식생활 문화를 우리가 도봉구에다 퍼뜨리는 조그만 씨앗이라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새로운 은유와 비유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저 사람이 텃밭 같다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되게 싱싱하고 새로운 것, 그러니까 무한히 뭔가 안에서 샘솟고 그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비유와 은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텃밭이라는 걸 텃밭이 가진 의미를 저희가 이제 한번 되새겨 보면 텃밭은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나누고 이런 의미로 돼서 이제 좋은 의미로 우리 삶에 어떤 좋은 은유와 비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으셨어요? 떨리진 않았어요, 그냥? 저는 이제 아무 준비 안 편하고 좋으신 분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눈다는 마음으로 나왔지 사실은 어떤 뭐 방송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저희도 수다니까. 예, 그냥 여러분들을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러 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네. 예. 저는 텃밭은 그냥 편안해요. 그냥 가서 흙을 만져서 이렇게 편안한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좋은 공기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편안한 곳이 저한테는 텃밭인 것 같아요. 근데
딴 사람들도 좀 머리가 복잡하거나 좀 심란할 때 가서 앉아 있으면 편안함을 좀 그걸 제가 갖다 준 거 먹고도 편안한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같이 와서 좀 같이 따서 좀 좋은 것도 좋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첫 시간이라 서로 막 중언부언하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준비된 자세로 그렇죠. 네, 잘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야기가 되게 재밌게 그런 텃밭엔 계기랑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짜 가까운 이웃들끼리 텃밭에 나가 흙도 만지고 수확한 것들 같이 나눠주고 이렇게 먹는 즐거움, 우리가 또 금요일 날 또 만나서 텃밭에서 또 즐거움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재밌는 이야기 방송으로 이제 마무리를 졌고요. 더 이제 궁금한 사항은 봄비 선생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 방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 N 트위터 @ TODOBONGN이나 도봉 N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혹시 사연을 주시거나 질문을 주실 분들은 이메일 todobon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이 방송이 좀 도봉구 지역뿐만 아니라 아까 그 노원구에 계신 분들 좀 많이 좀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저희가 홍보도 좀 하고 이런 텃밭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더 재밌게 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 시간까지 카메론 해요. 봄비 드레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